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초인문과정 확인문제 제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023 인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유치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3가지를 외워두면 편합니다. 먼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자동으로 물상대위성 없어요.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후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후권으로 보호됩니다. 3가지 없다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거의 98% 맞습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다 맞습니다. 문제 1번 유치권에 인정되는지 여부죠. 그러면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부정성이 있고 2번 소반성이 있고 3번 4번 두 개 없는 거죠. 우물 없어요. 그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주의하세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물에 유물 없다 꼭 외우세요.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가로 열고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즉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입니다. 권리금.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학교 가시라고 써놨습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돈 주고 사죠.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죠. 외상대금. 건축 자재가 시멘트 대금. 다 유치권 X입니다. 다음 명인신탁까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걸 외우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배신했다를 매신입니다. 다시 보건복지부가 매신했다 외우세요.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유치권은 법정담물권이죠. 네, 법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법률규정은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폐쇄 또는 포기특약 유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또는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럼 약정은 유익비 등등 비용 상한 청구권 폐지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하니까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그 상단에서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원상이목 약정이네요.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의규정 대표적인 예였죠. 2번 공사대금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보건보 X. 4번 소선비 가능하죠. 5번도 권 X, 보건 X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시 내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이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3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란 권리는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를 뺏어오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 안 미치는데 단 예외적으로 목적물 압류 후부터는 예외적으로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문제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물과 종물의 원칙에 미치는 거죠. 6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맞네요. 압류 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이 과실이죠. 법정 과실. 그럼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압류 후에는 예외적 미친다고 위쪽에 봤었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 363조 보세요. 자, 이 항에서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얘는 채무자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경매인 또는 매수인, 경락인 될 수 있습니다. 327조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즉 비용이죠. 비용을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 우선 변제죠.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인정됩니다. 자, 그럼 7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얘는 그 부동산,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있다죠. X입니다. 경락인 될 수 있다. 8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다 X입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어요. 뭐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매 신청 시 을 채권 확정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을이 스스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면 그날 경매 신청 시 자신의 채권이 확정됩니다. 근데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 채권은 경매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 그 주어를 잘 보세요. 자, 문제 9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죠. 맞았습니다. 10번 11번 누가 경매인가 잘 보세요. 10번은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 자신 거 자신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에 맞았습니다. 11번 근저당권이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이 선순위 을을 말하죠. 그러니까 11번은 병이 경매했죠. 그때 을 채권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되건 완납한 때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 그 주어를 잘 보세요. 그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분료식 계약이죠.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분료식이 특별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죠. 반대말이 요식, 특별한 방식을 유한답니다. 낙성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죠.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물건을 도유하는 거죠.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는 자 외워요. 불락이 싸유 외우세요. 불락이 싸유 외웁니다. 나와서 문제는 1초 만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12번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 맞았는데 요물이 틀렸죠. 낙성계약이죠. 13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유상 맞았죠. 불락이 싸유 맞았습니다. 그래서 불락이 싸유 외웠다가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다음 14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여기까지 맞았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합니다. 15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효죠. 유효. 그럼 발송한 후 유효입니다.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발송할 때 살아있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발송했죠. 그 후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16번이 격승발이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하죠. 격승발입니다. 17번 동시합류권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 맞죠?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원칙 다 유효입니다. 18번 이제 동시행관계 있는지 여부입니다. 1번 계약이 해제, 뭔가 깨졌죠. 나가리 됐죠. 그럼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의 보금은 동시행 맞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시 자, 그럼 임대인이 뭐 해줘야 되죠?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죠. 그럼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임차 물건을 반환 의무가 있죠. 이거 서로 동시에 하겠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이게 선의행이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즉 아래 여백 보세요. 갑에게 X가 있어서 을이 3억 빌려주고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뭘 해줘야 되죠? 돈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줘야겠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입니다. 이건 동시행 맞는데, 자, 문제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의 저당권 말소 의무, 이게 동시행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동시행 아니죠. 돈 갚는 게 선행이고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죠. 그리고 저당권 말소는 며칠 걸리잖아요. 며칠 걸리니까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이어서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습니다. 을과 별장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 을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별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별장은 지구상에 딱 하나이기 때문에 갑은 죽어도 별장은 넘길 수 없죠.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의무가 불능에 빠집니다. 근데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고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은 이제 죽어도 별장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을이 되는 겁니다. 좀 잘 보세요. 갑은 별장을 넘길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매매대금 갑에게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줍니까? 왜 안 주죠? 이제 상황을 따져봐야 되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돈 줄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돈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 갑은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편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데 이때는 불능으로 되는데 채무자의 기축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자인가 정해야겠죠. 자, 그런데 을의 의무는 돈 줄 의무죠. 근데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돈 줄 의무가 불가능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갑 별장이 없어지면 매도인 갑의 의무는 불가능히 나오죠. 그래서 이 불능은 매도인 의무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랍니다. 불능에서 누가 채무자요? 매도인.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의 고의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에게 고의가치 있다면 이게 이행불능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가서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 갑 고의가실이 없어요. 이때는 위험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 갑 잘못 없죠. 근데 을 잘못도 없어요. 그럼 을은 돈 줄 의무를 면합니다. 반대로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그때 을은 돈 줘야겠죠? 그때는 돈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은 완전히 달라요. 이행불능에서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에게 고의가치 있을 때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고의가실이 없다면 해제나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잘 기억하세요. 19번은 상단 여백 보세요. 자, 갑소유 별장이 있죠. 을과 매매계약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별장이 후발적으로 소실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자연재해, 낙뢰, 태풍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아까 첫 번째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 잘못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됩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 잘못 있나요? 자연재해, 낙뢰, 태풍은 을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 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갑에게 지급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해야 될까요? 네, 해야겠죠. 낙뢰 태풍은 을에게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을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라 해서요. 문제 19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계약이 성립했죠. 다음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 매매가 먼저 있고 멸실이 후발적이죠. 1번. 주택이 태풍이네요.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나요? 을 아무 잘못 없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죠. X.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갑은 받은 거 그대로 을에게 반환해야겠죠. X입니다. 20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채무자 매도인에게도 귀책서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 맞았습니다. 이렇게 위험부담은 후발주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자, 이번 주간민법도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